저는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왜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가? 왜 스피치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가?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80%가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가 진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떨리는 이유를 한 8가지 정도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4가지 정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4가지 정도로 2번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도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마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다 분석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 첫 번째는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게 마련인데요. 아무리 발표 능력이 뛰어나고 스피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안 해가면은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게 마련인데요. 제 주변에도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갑니다. 모임에 나갈 때 보면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발표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는 방법들이 좀 서툴고 또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은 준비를 한 번, 2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만 준비를 해도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이 걸려도 잘하는 사람의 한 10분 정도 준비한 것보다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발표한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당연히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두렵고 긴장이 됩니다. 심리학 용어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서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노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예민해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 노출시키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저희 스피치 학원에서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발표 불안증을 극복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3번 정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10번, 20번, 한 30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약간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한 100번, 한 200번 정도 노출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할 때 불안감이 느껴진다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노출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발표 불안에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렇게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발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또 본인의 생각이 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듣는 사람들은 조금 괴롭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길게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참 재밌게 잘하고 또 조리있게 잘하는 편인데 본인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로 말을 하면은 긴장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긴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인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을 할 때 긴장이 많이 돼서 많이 떨리는 사람이야. 본인을 스스로 그 생각 속에 가둬버리니까 발표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본인도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확실한 피드백을 좀 요구를 하고 피드백을 잘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발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인데요. 발표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발표에서 크게 실수를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발표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리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발표 상황이 되면은 공포스러워져요. 우리가 발표 불안이라고도 하지만은 발표 공포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엄청난 발표 공포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굉장히 발표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좀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인데요.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거나 발표 공포증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발표할 때마다 발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반복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발표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물방울이지만 반복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바로 발표 트라우마도 이런 경우에 생기거든요. 작은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발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잘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발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패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다음부터 발표 불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4가지를 소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준비가 부족할 때 긴장되고 떨린다.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린다. 세 번째,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발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긴장되고 떨리게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